제발 책임질 자신 없으면 애 좀 낳지 마세요. 쓰레기 엄마 때문에 저도 쓰레기로 삽니다.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해봐야 저만 욕먹을 것 같지만 제 인생 이야기 그래도 한탄은 해보고 싶어서 익명으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인생이 불우했습니다. 부모란 것들은 그저 쾌락에 젖어서 놀다가 실수로 저를 낳았어요. 애비가 누군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엄마가 미혼모로 절 낳았고 제가 기억이란 걸 할 때부터 엄마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줘가면서 살아왔어요. 저에겐 참 아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새아빠들은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집에서 사라졌고 엄마는 그런 새아빠들에게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그러다 그 화풀이를 다 저한테 했습니다. 급기야 애 딸린 여자라 저 때문에 남자를 제대로 못 만난다고 끝내 저를 고모할머니가 부절하며 그 집에 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변화가 좀 있을 줄 알았던 저의 인생은 단 1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고모할머니네는 부자는 맞지만 저는 거기 어린 식모 같은 느낌이었고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고모할아버지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만지기만 했고 나중에는 몹쓸 짓까지 했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는 용돈을 준다던지 옷을 사주며 할머니한테는 말하지 말라던 고모할아버지, 제가 조금씩 나이를 먹고서야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무섭고 겁이 났지만 제 인생에 이 사람들을 떠나서 엄마한테도 돌아갈 수도 없기에 그저 선택권 없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모할아버지가 그러는 것을 할머니가 알아채고 대판 싸우고는 절 엄마한테 돌려보냈어요. 엄마란 년은 그 사실을 알고는 노발대발하며 피해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 집안에 협박을 했고 그 돈으로 2억을 당시에 받은 걸로 합니다. 그때가 유일하게 엄마가 절 좋아하던 시기였습니다. 돈이 들어오자 뛰듯이 기뻐하며 그 엄마란 년이 한 것은 기둥서방한테 돈을 갖다 바친 거였죠. 못 배운 것들이 돈이 생기니 흥청망청 쓰더니 끝내 그만둔 돈도 모두 탕진하고는 1년도 못 가서 저는 또 집안에서 어느새 천덕꾸러기가 되었고 돈 말아먹고 파탄난 기둥서방은 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들어온 또 다른 남자도 강제로 저에게 손을 댔습니다. 엄마는 또 그걸로 그 남자를 협박하고 돈 4천만 원을 뜯어냈죠. 그게 2번이나 반복이 되니 제 정신을 차릴 수도 없고 그냥 엄마가 날 팔아서 장사하는 생각만 하는 듯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라 엄마에게 말하길 그 돈 다 쓰지 말고 돈 내놓으라고 말하니 아직 미성년자니까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성인 되면 주겠다며 키워준 값으로 절반은 자기 거라고 우기더군요. 저는 그래서 2억 들고 가서도 자기 거라고 우기던 엄마가 너무 어이가 없다고 그럼 2억 받았던 거 중에 1억 내놓으라고 나 키우는데 1억은커녕 2천원 썼냐니까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저의 뺨을 때리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모녀 사이는 더 좋지 않았고 나 키우는데 1억은커녕 2천원 썼냐니까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저의 뺨을 때리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모녀 사이는 더 좋지 않았고 엄마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다른 남자 만나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미성년 시절을 보내고 20살이 될 무렵 이 집 구석을 빠져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내 돈 2천만 원 내놓으라니깐 지금 가진 게 600만 원 뿐이니까 이거 들고 가라고 말했고 그 뒤로도 저는 나머지 돈을 받기 위해 엄마에게 몇 번이고 전화로 연락을 했지만 답변이 없거나 겨우 연락이 돼서 돈 달라고 하면 욕하고 꺼지라며 소리 지르기만 했습니다. 결국 집 나올 때 600만 원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모았던 돈으로 방을 구해서 혼자서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0살 여자가 혼자서 살아가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서 산다는 걸 알던 아르바이트하는 음식점 사장은 저에게 돈을 주고 스폰을 해주겠다며 자기 애인을 해달라는 제안을 해서 그만두기도 했고 처음으로 사귄 남자친구는 엄마의 기구한 운명 때문일까요? 저도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건지 저에게 그토록 잘해주던 남자친구가 얼마 안 가 저를 마치 몸 파는 여자처럼 대우하며 욕을 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랑 헤어질 때도 혼자서 폭행을 당해 병원에 가고 더 이상 찾아오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20대 중반이 될 무렵 3년간 일한 직장에서 절 좋아한다던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그 남자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줬었습니다. 저보다 7살이 많았던 그 남자 종종 결혼까지 생각한다며 저한테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사귄 지 1년 만에 동거를 하게 되었고 1년 정도 같이 살다가 제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어차피 저랑 결혼할 거였는데 잘된 거지라며 1년 동안 부부처럼 동거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우리 애 낳고. 오순도순 잘 살아보자며 말하던 그 남자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가 있다는 것에 울면서 사랑한다고 평생 잘 알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자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2년 끊고 지내는 엄마가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한다면 엄마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다는 남친의 설득에 엄마를 만나러 갔긴 갔는데 엄마는 오랜만에 찾아온 저희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밥 한 끼 안 사주면서 무슨 결혼이니 말하며 시큰둥하고 비아냥거리며 말하더군요. 그렇게 엄마를 데리고 간 고깃집에서 술까지 시키더니 엄마는 혼자 무리하게 술을 진탕 먹고 있었는데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오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던 사이 엄마는 남자친구에게 제 과거에 있었던 어두운 이야기들을 말해버렸습니다. 엄마는 남자친구에게 말하길 공이 제 과거는 알고 정말 사귀는 거냐며 비아냥거리며 술 취한 어조로 말했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저의 과거에 대해 모든 걸 알게 되었죠. 저도 어쩔 수 없이 숨길 수가 없어서 집에 돌아와서는 솔직하게 모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남자친구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하자는 말도 하지 않았으며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 배가 불러와서 일도 못하고 집에 쉴 때도 예전처럼 좋아하는 기색은커녕 그저 혐오스럽다는 듯 절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가 먼저 아이를 떼자고 했지만 이미 너무 시간이 흘러서 그런 것도 불가능했고 남자친구는 그때부터 집에도 잘 안 들어오더군요. 아이를 출산하는 날도 저 혼자서 119를 불러 병원에서 출산했습니다.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고 아이 낳고서야 남편이 문자 보고 찾아와 착잡한 표정으로 조금이나마 도와주더군요. 저는 그 조그만한 도움조차도 너무 고마워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가 더 잘한다는 말에도 남편은 대답도 안 하더군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지냈지만 남편은 집에도 여전히 잘 안 들어오고 어쩌다 들어온 집에도 그냥 혼자서 게임만 하더군요. 생활비도 애먹이라고 주던 돈도 점차 줄어들더니 이젠 아예 돈도 안 줍니다. 핑계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안 주는데 어쩌냐고 저한테 오히려 성질을 내더군요. 카드 대출을 받아서 겨우 한 달은 썼지만 다음 달이 문제라 그럼 제가 사장님께 연락해보겠다니까 장난하냐고 지금 기어오르냐며 저에게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집에서 놀면서도 남편은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자는 동안 몰래 본 핸드폰에는 데이트 약속도 잡았던 것도 있었고요. 제가 자는 남편을 깨워 따지자 오히려 저보고 뺨을 때리며 너 정말 양심이 없는 거 아니냐고 너처럼 더러운 애가 나랑 결혼하려고 생각했다는 거 자체가 너무 화가 난다고 내가 이렇게나마 도와주는 게 어디냐며 말 나온 김에 잘 되었다고 누가 너 과거 알고 너랑 살겠냐며 자기야말로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사귀기 전에 말하던가 같이 살 때라도 말했어야지 임신하고 결혼하려니까 그런 더러운 과거를 알게 해서 이제는 아이를 무기로 자기를 얽매이게 하지 말라고 미친듯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내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라고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저에게 말하길 오히려 소리를 더 지르며 왜 피해자인 나한테 그러냐고 네가 억울하든 피해자든 그런 사실을 일찍 말 안 한 건 너의 음흉한 속셈이라고 난 너 같은 더러운 여자한테 사기당한 거라고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시궁창으로 끌고 가지 말라며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결국 저는 돈이 없어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도 이 꼴이 났다니깐 저보고 한다는 소리가 그놈 양육비 뜯어내자고 맞은 거랑 해서 고소하자네요. 근데 저도 방법이 없어서 결국 엄마의 도움을 빌려 그 남자 고소하고 합의금과 양육비로 매달 돈을 받아서 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결국 전 어릴 때 그토록 싫어했던 엄마와 저는 왜 이렇게 닮아가는 걸까요? 저 같은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해선 안 되었던 걸까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인지 저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제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한숨만 나올 따름입니다. 이 아이도 커서 저랑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사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사무소에 가서 상담하고 국가의 도움받아서 살고요. 여자면 더욱더 몸가짐에 결혼식 전에 남자에게 상을 줘서 안 된다고 철저하게 교육시키셔요. 남자아이도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이 참 가슴이 아프네요. 애미란 인간은 평생 도움이 안 되네요. 알 땐 알더라도 그날 그런 소리 해야만 됐답니까? 마음 독하게 먹고 엄마하고는 엮이지 마시고 혼자 살아가세요.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3. 엄마랑 살지 마시고 인연 끊으세요. 아기한테도 엄마 과거 말할 것 같네요. 술 먹든 안 먹든 남자 데려오고 할 것 같은. 4. 결국 엄마가 살아온 인생을 답습하고 있네요. 계속 같이 살면 엄마와 똑같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해야 하니 동사무소에 상담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 정독기 등 살 길이 분명 있습니다. 힘내세요. 자신과 애를 위해서. 5. 기구한 인생이네요. 엄마하고 인연을 끊었는데 다시 찾아간 게 님 인생 최대의 실수입니다. 자식은 해외 입양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엄마하고는 인연을 끊고 2번 다시 상종하지 마세요. 님 인생에 5점이자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거예요. 애초에 엄마를 찾아가지 않았으면 이런 비극도 없었습니다. 부디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시고 이미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6. 수급자로 도움받으면서 살다 보면 좋은 남자 만난다니까요. 나이도 어린데 무슨 걱이에요. 젊은 나이가 재산인데 뭘 걱정이야. 그리고 애기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면 되지. 젊어서 좋겠다. 젊음이 돈이잖아. 재산이 많은데 뭐가 걱정인데. 7. 아이는 시댁의 스님은 멀리 떠나서 나머지 인생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더 이상 엄마랑은 신께 기도 많이 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스님은 강하고 성실한 분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믿기 어렵겠지만 더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그 유명한 배우 성룡씨도 고아로 스님은 잘 살 수 있다는 것 보여주세요. 8. 진짜 애 아빠도 인생 꼬여버렸네. 무슨 그런 인간 막을 엄마라고 만나 결혼할 남자라고 소개를 그때부터 꼬여버렸고 또 결혼해서 세월이 흘러 그런 인간을 친정 모친 이내하고 만났듯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 같네요. 9. 엄마 밑에서 남자라면 몸서리 날 건데 무슨 남자를 그렇게 만나? 나이도 어린데 독하게 살아남을 생각해야지. 똑같은 길을 가고 싶어 안달한 것 같네. 제발 아이는 좀 깨끗하게 키워라. 10.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해도 나처럼 키우고 싶지 않으면 따로 나가서 사세요. 현명한 선택할 때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선 물론 애도 남자 측에 보내주면 더 좋겠지만 내가 배 아파 낳은 애 버리긴 참 생각처럼 쉽지 않으니깐요. 11. 그 엄마 탓을 할 게 아니라 연을 끊어야지. 아이 있어도 좋은 사람들 많아요. 요사이 이런 이우비일비제에서 좋은 사람 돌싱들 많으니까 대엄마 연 끊고 새삼 시작하세요. 정부에서도 도움준이 알아보고 사회생활하다 보면 좋아질 겁니다. 단 세상 없어도 대엄마 연은 끊으세요. 엄마를 싫어하면서 은근 엄마한테 기대는 님 잘못이 큽니다. 12. 얼마나 아팠을까요? 마음이 당분간 남자 생각 마시고 아이를 정성을 다해 키우세요. 자신의 서러움 아시니 행복하길 바라봅니다. 일단 동사무소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겠지요. 힘내세요. 용기 주는 책들 도서관에서 무료로 빌려서도 보시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가다 보면 아이 잘 키우면 엄마 지극함 알아주는 날이 있습니다. 엄마 같이 살고 싶지 않으면 엄마 같이 살지 않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오로지 아이 잘 키우시고 떳떳한 인생 사시고 꼭 그렇게 사실 수 있으니 힘내세요. 엄마는 될 수 있으면 안 보시는 쪽이 자신이나 아이를 위할 것 같아요. 보고 배울 수 있는 정상적인 인성은 아니니